녹화 다 이제 대학교 녹음이 된 거야. 예, 이 수업을 어떤 남학생이 들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안 온 학생이 한 명 있어.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명제 파트 공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란 뭐냐? 우리요, 명제 한번 소리내어 크게 읽어볼까? 시작! 명제, 참,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문장 또는 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요, 거짓인 명제도 명제다 라는 걸 좀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 학생들한테 야, 여기에는 이 김쌤 선생님은 남자다, 얘는 명제 아니야 이러면은 김쌤 선생님은 여잔데 남자래, 저거 틀렸네? 아니에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중요한 건 거짓인 명제도 확실한 거짓은 명제예요. 되겠습니까? 적어 놓으십시오. 옆에다가 거짓인 명제는 명제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거짓인 명제는 명제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는요, 명제의 정의만 가지고서는 얘가 명제인지 아닌지 잘 몰라요, 우리는. 그래서 수학에서는 명제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배워야 되냐? 조건이라는 개념을 배우셔야 돼요. 왜? 기본적으로 너희들이 푸는 명제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문제는 딱 둘 중 하나야. 명제거나 조건이거나. 근데 명제 하나만 가지고 푸는 게 낫겠어? 너희들이 명제와 조건이 뭔지 두 가지 개념을 다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명제냐 아니냐 문제를 푸는 게 좋겠어? 둘 다 가지고 있는 게 좋겠지. 근데 이 조건이라는 개념을 애들이 되게 잘 기억을 못해. 그래서 예전에는요, 지금은 단원의 제목이 좀 뒤에 잡다한 게 많이 붙으면서 조건이 빠졌지만 예전 수학, 개정되기 이전 수학에서는 이 2단원의 제목이 명제와 조건이었어요. 근데 애들한테 물어본다. 야, 2단원 제목이 뭐야? 이러면 애들이 다 명제야 이래. 걔네들 머릿속에 뭐가 없는 거야? 조건이란 개념이 없는 거야. 조건을 잘 배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조건이라는 녀석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렇게 좀 정리할게요. 예전에 이 조건과 관련된 문제가 수능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되게 안타깝게도 조건은요, 비슷한 같은 말이 여러 가지 표현으로 쓰여. 그 중에 뭐가 시험에 나왔냐면요, 명제 함수라는 표현이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조건이라는 말은요, 조건, 명제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하고 명제 함수 이렇게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근데 명제 함수 이러니까 조건을 잘 모르는 애들 입장에선 얘가 마치 뭐처럼 느껴졌다? 명제처럼 느껴진 거야. 그래서 오답이 대거 발생했던 그런 애도 있었어. 자, 명제함수는 명제다 아니다? 아니다. 명제함수는 누구를 의미한다? 조건을 의미한다야. 요거 세 번만 읽자. 시작. 조건, 조건 명제, 명제함수. 같은 용어. 시작. 조건, 조건 명제, 명제함수. 한 번 더. 조건, 조건 명제, 명제함수예요. 자, 그러면 조건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x의 값을요 확정시켜야지만 그때야 비로소 와, 얘 참이구나, 거짓이구나 라는 명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야. 맨 처음엔 명제가 아닌데 야, x를 1로 고정할게, x를 3으로 고정할게 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얘가 참인 명제가 되기도 하고 거짓인 명제가 되기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 한번 보도록 할 거예요. 조건 px가 있어요. 이 조건 px는 어떤 식이냐? x의 제곱은 1이라는 식이에요. 자, 그런데 이 x 자리에 선생님이 2를 대입하면 1의 제곱은 1 맞지? 그래서 이때 얘는 뭐가 돼요? 참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x 자리에 2 대입하면 2의 제곱은 1과 같다라는 이 문장은 맞는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야? 틀린 문장이니까 거짓이 되지. 이처럼 명제는 아니지만 x의 값이 확정되면 확정되는 그 순간 얘는 참이다, 거짓이다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식, 이런 식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조건이 나와 있어요. x자리에 1 대입하면 뭐 나옵니까? 거짓 되겠네요. x자리에 2 대입하는 순간 얘는 뭐가 되겠습니까? 참 되겠지. 그래서 그냥 까놓고 손쉽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제라는 파트는 꼴랑 명제 하나지만요, 수학에서 말하는 조건이라는 파트는요, 이 조건 안에 어떤 애들이 들어가 있냐면 너희들이 배우는 수학의 대부분이 들어가 있어. 사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모든 함수는 전부 조건에 해당돼. 너희들이 알고 있는 도형 문제에서 x, y 구하고 이런 문제 있지? 전부
조건에 해당돼. 방정식도 조건에 해당돼. 조건 부등식도 조건에 해당돼. 즉 너희들이 중학교 때까지 배워왔던 대부분의 개념은 전부 다 무슨 파트 안에 들어있다? 조건 파트 안에 들어있다. 근데 이 파트들의 특징이 뭐야? x값 구하고 y값 구하는 거지. 특정한 x, y값 구하는 거지. 왜? 그 특정한 x, y만이 참이니까. 그 특정한 거 이외의 다른 숫자들은 모두 거짓이니까. 이처럼 너희들이 뭔가 구하는 문제는 전부 조건에 해당된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요 이제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서요 부정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정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명제와 조건이 조금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겠지? 명제는 그냥 참이면 무조건 참밖에 없어. 거짓이면 무조건 거짓이야. 조건은 x값에 따라서 참도 되고 거짓도 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방정식, 부등식 이런 일반적인 것들 대부분 조건이다. 아유, 살에 걸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부정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정의 의미는 두 가지가 있지. 수학에서 정할 수 없이 해가 무수히 많다 이런 부정도 있고요, 말 그대로 아니다 라는 부정도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부정은 P가 아니다예요. 자, P가 아니다를 우리는 P의 부정이라고 하고요,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물결 무늬에 P자 붙여요. 이때 이 물결 무늬를 우리 뭐라고 읽냐면 not이라고 읽어서 얘는 not P 이렇게 읽는 겁니다. 물결 무늬는 아니다라는 뜻이야. not P라고 읽어요. 자, 그런데 이 부정의 핵심은 뭐냐면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부정은 여집합의 개념이에요. 반대말이 아니에요. 자, 무슨 얘기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야, 크다가 아니다, 즉 크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야, 크지 않다는 말이 뭐야? 이러면 애들은 크다의 반대말은 작다니까 크지 않으면 작다요 이렇게 반대말로 접근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요. 여집합의 개념이기 때문에 크다라는 애가 같이 어울려 노는 친구들이 어떤 애들인지 봐야 돼. 봤더니 크다, 같다, 작다야.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여집합이라 그랬죠? 그러므로 크다가 아니다 부분에 전부 빗금을 쳤더니 같다와 작다의 빗금이 쳐지네요. 즉 크지 않다라는 얘기는 작거나 같다라는 얘기지, 반대말인 작다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종종 많이 사용되는 표현 중에 음수가 아닌 이러면 애들은 양수? 이러는데 이건 수학적 사고가 아니야. 음수, 양수가 살고 있는 동네는 0이라는 애도 살고 있어요. 즉 음수가 아닌과 같은 말은 뭐야? 0이거나 혹은 양수이거나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페이지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페이지 보도록 하자. 자, 진리집합이라는 개념이 너희들이 문제를 풀다 보면 나올 거야. 진리집합을 구하세요. 뭐 이런 진리집합이 나오는데, 진리집합의 정의 한번 읽어볼까? 시작! 조건을 참으로 하는 모임 전체. 이랬더니 애들이 머리가 복잡해지는 거야. 아이씨, 내가 조건을 잘 모르는데 그 모르는 조건을 참으로 하는 모임 전체. 뭔 소리야? 이렇게 돼요. 왜? 조건의 개념이 약하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선생님이 엄청 쉽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냐면요, 그냥 답을 구해서요, 방정식이건 부등식이건 답을 구해서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해요.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요. 자, 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면 전체 집합을 정수의 집합이라고 할 때 px라는, 얘는 조건이야 명제야? 조건이 있지. 자, 요 조건 px의 진리집합 p를 구하세요 라고 한 거야. 야, 요 조건의 진리집합 구해봐 라고 하는 거야. 그럼 우리는 그냥 이 방정식을 풀어냅니다. 1과 마이너스 1이라는 해가 나오지. 그 1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집합규 안에 적어 놓았을 때 우리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이 조건의 진리집합이라고 부른다요. 결국 답을 집합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진리집합은 특별한 게 아니다. 답 구해놓고 집합교만 붙이면 된다.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요, 우리 그 아래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로 내려가서요, 이제
예, 명제의 구조에 대해서 좀 볼 거예요. 자, 우리가 보통 명제 이러면 이런 명제 있잖아. 인간이면 동물이다. 대표적인 참인 명제지. 맞아요. 이처럼 명제는요. 뭐뭐시면 뭐뭐시다. 이런 구조를 많이 띄어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구조에 대해서 이제 수학자들이 체계를 세워서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명제의 대부분의 구조는 P이면 Q이다 라는 이런 구조를 띄게 되는데, 이때 P이면 Q이다 말이 너무 기니까 줄여서 P와 살표 Q로 나타내기로 약속을 한 겁니다. 이때 뭐뭐 이면에 해당되는 P 부분을 우리는 가정부, Q 부분을 결론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를 줬는데, 인간이면 동물이다. 얘 참인 명제지. 참인 명제일 때는 수학자들이요, 얘 명제인데 참인 명제야 라고 할 때는 짝대기 2개 치기로 약속했어요. 이건 무슨 말이다? P이면 Q이다가 참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가 있는데, 얘가 거짓일 때는요, 참이 아닌 거니까 2개 치고 짝대기 그으셔도 되고요. 혹은 귀찮으니까 연필심 아끼는 게 수학자들의 본질이지, 하나 치고 짝대기 그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P이면 Q이다 라는 명제는 거짓이다 라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명제 있지. 인간이면 인간이다. 즉 P이면 Q이다도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일 때는요, 수학자들이 어떻게 쓰기로 약속을 했냐면 양방향 화살표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기호 뭐라고 배웠습니까? 동치관계라고 배웠지. 같은 표현이에요. 동치관계. P하고 Q는 똑같은 애들이야. 겉모양은 좀 얼핏 보기에 달라 보일지 모르지만 똑같은 애들이야 라는 얘기를 동치관계로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P와 Q, P&Q의 부정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와 Q와 P&Q의 부정을 공부할 건데요. 부정은 땡땡땡. 부정은 땡땡땡. 땡땡땡이 뭐야?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 부정은 땡땡땡. 땡땡땡은 부정. 여집합.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정은 여집합이기 때문에요, 이 명제 파트는 항상 집합하고 붙어 다녀. 왜 붙어 다니냐면요, 집합의 모든 표현은 명제로 바뀔 수 있고요, 명제의 모든 표현은 집합으로 변환 가능하기 때문이야. 그래서 얘를 좀 변환해보면 얘의 상태는 이런 상태야. A라는 집합과 B라는 집합이 있는데 O와는 합집합으로 바뀔 수 있지. 그리고 여집합은 부정으로 바뀔 수 있지. 그래서 얘를 집합으로 쓰면 딱 얘가 되는 거예요.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A 교집합 B 전체의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자, 여집합 나오면 이때 사용하는 법칙, 무슨 법칙입니까? 드모르강 법칙. 드모르강 법칙 써볼까? 시작! A의 여집합, 교집합, B의 여집합, A의 여집합,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런 거 있었지. 자, 똑같은 개념입니다. 얘도 어떻게 해주면 돼? 부정을 여기 세 군데 모두 적용해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시작! not P and not Q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얘는 적용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not P, O와 not Q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쉽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엄청 중요한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제의 참, 거짓의 판정이에요. 자, 명제라는 파트의 문제 유형은 이런 식으로 발전이 되는 겁니다. 우선, 야, 여기 어떤 문장이 나와 있어. 얘 명제 아니야? 묻는 거야. 그럼 너희들은 얘가 명제일까 조건일까 판단해서 명제다, 명제가 아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떤 명제가 나와 있어. 그럼 이제 너희들이 두 번째 할 일은 뭐야?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생각해보는 거지. 맞아? 인간이면 동물이다. 이런 명제 참이잖아. 맞아요. 이런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를 이제 살펴보는 건데, 자, 너희들이 배우는 이 과정에서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정하는 방법에는 3가지 방법이 사용이 될 거야. 근데 너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논리적 관계, 이건 사실은 중학교 때 그냥 많이 쓰던 거야. 얘는 이러고 이러니까 참이네? 뭐 이렇게 쓰는 것들 있지? 논리적 관계예요. 그런데 너희들이 중학교 때 배우지 않은
두 가지 명제의 참 거짓을 판정하는 방법을 더 배우게 될 거다.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진리집합의 대수관계를 보는 거고요. 발레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거예요. 진리집합과 발레라는 두 가지 개념을 확인해서 이 명제가 참이네, 명제가 거짓이네 라고 말하는 스킬 두 개를 더 배울 거고, 얘는 중학교 때부터 해오던 거니까 그냥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진리집합의 핵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로 안에 적어 놓으세요.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 자, 2번 발레 옆에 적어 놓습니다. 명제가 거짓일 때만 사용 가능. 명제가 거짓일 때만 사용 가능. 명제가 거짓일 때만 사용 가능 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리 집합을 이용해서요, 명제의 참과 거짓을 얘기하는 거야. 자, 우선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에서 출발하자. 자, 인간이면 동물이다 라는 명제가 있어. 얘는 참일까 거짓일까? 참인 명제지. 인간 동물 맞잖아요. 얘 참인 명제예요. 그런데 진리집합을 이용해서 명제의 참거짓을 따질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요 가정부에 해당되는 집합을 만들어 보는 거야. 그리고 결론부에 해당되는 집합을 만들어 보는 거야. 진리집합을 만들어 보는 거야. 자,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얘를 벤다이어그램으로 그리면 이런 그림이 나오지. 맞아요, 이겁니다. 인간에서 동물로 확대되고 있어, 축소되고 있어? 확대되고 있지. 확대될 때는 무조건 참이야. 즉 무슨 얘기냐, 작은 가정에서요 결론으로 크게 확대가 될 때는 참인 명제야. 하지만 가정이 있다했는데 결론이 이렇게 쪼그라들어, 그러면 무조건 거짓이 명제인 거야. 자, 다시 작은 가정 부분이 결론으로 가면서 휘 이러면 참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큰 가정이 결론부로 가면서 쭉 쪼그라들면 거짓이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적습니다. 확대 해석은 참, 축소,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이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확대는 참, 축소는 거짓. 그래서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 두 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줄에다 적어 놓으세요.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확대 해석은 항상 참이다 라고 적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이렇게 좀 적어 놓을까요?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 자, 젖꼭지 화살로 콕 찌르기 해놓고 이런 그림을 그려놓으세요. 이렇게 젖이 있으면 화살로 얘를 이렇게 콕 찌르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예, 그러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명제 파트는 집합과 붙어 다닙니다. 예, 왜? 얘네들은 서로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죠. 집합에서 이런 부분집합 관계가 있잖아. 그러면 명제에서는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한다는 건 이 명제가 참이라는 거야. 되겠습니까? 근데 이때 명제는 어떤 방향으로 참이냐? P이면 Q이다의 방향이 여기서 여기로 나와야지. 젖에서 막 화살이 발사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예요. 방향성이 중요하다. 젖꼭지는 화살로 콕 찔러줘야지. 젖에서 막 화살이 뿅뿅 나가면 곤란하다. 바로 요 방향만 참이다예요. 바로 요게 보이면 인간이면 동물이다 이와 같은 관계지. 명제에서 뭐야? 인간이면 동물이다 요런 관계지. 맞아요. 이와 같은 진리집합의 부분집합 관계가 성립하면 이 명제는 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예요. 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개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레라는 개념이 나와 있어요. 춤추는 발레 아니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라고 첫 줄에 적어 놓으세요.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예. 두 번째 줄에 적겠습니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 발레를 들어 명제가 거짓임을 보인다예요. 즉 발레를 들어서는 참인 명제를 참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발레가 존재하면 얘는 거짓이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까놓고 얘기를 해보면 선생님은요 이 발레를 이용한 증명을 제일 싫어해요. 제일 싫어해요. 너희들이 수학을 좀 깊이 있게 치밀하고 꼼꼼하게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사태가 발생하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어떤 명제가 있는데 참인지 거짓인지 몰라서 정말 막 끙끙대면서 고민을 했어. 그런데 너무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답을 딱 열어봤어. 그랬더니 답지에서 뜬금없이 얘는 발레가 있으므로 거짓이야 이러면서 나는 생각지도 못한 발레가 툭툭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내가 그 발레를 생각해내지 못하면 나는 그 명제가 거짓이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이 발레라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일 때가 있어요.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같은 느낌일 때가 있어. 나는 못 찾겠는 거야. 근데 답지에는 지가 찾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못 찾는 나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찾는 방법 없니? 라고 답지에 묻고 있는데 답지는 발레가 있으면 무조건 거짓인 거 알지? 그건 네 사정이지. 네가 못 찾는 거지. 뭐 이래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발레 증명을 되게 싫어해. 그래서 선생님은 발레 증명을 이겨내기 위해서 얘를 진리 집합을 이용해서 증명해내기 위해서 도형을 되게 열심히 공부를 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발레로 안 되는 걸 전부 도형으로 커버를 했던 그런 노력을 했던 적이 있어요. 발레가 왜 나쁘냐? 자, 선생님이 명제를 하나 얘기하겠습니다. 얘가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백조는 하얀 새이다. 백조는 하얗대요. 백조라는 새는. 자, 백조라는 새는 하얀 새이다. 백조는 깃털이 하얗다. 뭐 이런 얘기지. 자, 이 명제가 참이다, 거짓이다. 이제 손을 들어보는 겁니다. 참이다. 거짓이다. 동준이 뭐? 모르겠어요. 왜 거짓이에요? 아닌 게 있을 수도 그냥 나의 느낌으로 친 거 아닌 게 혹시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 거짓일 거야. 왜 거짓이에요? 그 아닌 게 어디 있는지 끄집어내야 돼. 그게 발레야. 아닌 게 뭔데? 아는 거 어디 있는데 얘기하는 거야. 그럼 이제 얘기를 해줘야 돼. 누구 때문에 거짓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돼. 누가 있는데? 너희 혹시 블랙스완 이런 얘기 들어본 적 있니? 우리 영화 제목에 이런 거 없나? 막 이런 발레리나들 춤추는 거 보면 하얀 백조도 있지만 까만 백조 옷 입은 영화도 막 나오잖아. 블랙스완. 맞아요. 자, 지구상에서요. 예. 요게 한국에 있으면 14시간 거리가 바로 지구 반대편이거든? 지구 반대편에 영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근데 그 영국의 제석계실이 까만 백조들이 산다는 거야. 걔네가 발레인 거야. 그래서 순진하게 영국까지 가보지 못하고 까만 백조를 못 본 우리는 백조는 흰색이다. 참이잖아요. 이러는데 뒤에서 야 지구 반대편에 가면은 까만 백조 몇 마리 있어. 걔네 때문에 걔네가 발레이기 때문에 백조는 흰색이다 라는 말은 거짓인 명제야. 이게 발레예요. 기가 막힌 거지. 나는 그걸 본 적이 없는데 나는 그걸 모르는데 근데 답지에는 그거 딱 적어놓고서는 야 너는 블랙스완도 몰라? 블랙스완이 발레야. 그리고 이 명제는 거짓이야. 이런 느낌이야. 발레는 굉장히 불친절한 답안 해설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발레는 보통 출제자들이 언제 쓰는 줄 알아요? 시험 문제를 어렵게 냈어. 이게 옳다 그르다 얘기해야 되는데 그르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자기네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시험 문제는 출제시키고 난 후에 이게 왜 그런지 논리적으로 애들한테 설명을 하려니까는 와 한숨이 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해. 아 안 되겠다. 발레 써버리자 이래가지고 발레를 열심히 찾아가지고 발레 하나 올려놓고 이런 발레가 있으니까 얘는 거짓이야. 이런 식으로 반응하는 게 발레 증명이에요. 선생님이 되게 싫어할 만하겠지? 논리적인 학생들은
가장 싫어하는 증명 방법 중에 하나가 발레다야. 자, 그래서 우리요 발레란 어떤 애인지 그래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물이면 인간이다 라는 명제가 있습니다. 동물이면 인간이다. 얘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죠. 거짓이죠. 자, 그래서 얘를 진리집합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야. 큰 동물이라는 가정에서 작은 인간이라는 결론으로 축소되고 있지.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 라고 했으므로 얘는 거짓이에요. 그럼 선생님 이때 발레란 어떤 겁니까? 라는 건데요. 발레란 가정은 만족하지만, 즉 동물이어야 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 인간은 아닌 얘지. 즉 발레의 영역은 바로 요 영역이에요. 동물이지만 인간이 아닌 애들이 바로 발레가 되는 거야. 요 발레 예를 들면 어떤 게 있겠어? 고양이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맞아? 고양이, 개, 사자, 돼지 이런 것들이 바로 발레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여기에 적어놓자. 첫 줄에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예요. 축소 해석은 항상 거짓이다 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줄에 적어놓습니다. 발레는 위험한 증명 방법이다. 발레는 위험한 증명 방법이다 라고 두 번째 줄에 적어놓으세요. 발레는 위험한 증명 방법이다. 재수없게도 나만 발레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재수없게도 나만 발레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세 번째 줄에 적어 놓으십시오. 재수없지만 나만 발레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재수없지만 나만 발레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못 찾으면 끝인 거야. 그래서 위험한 겁니다. 자, 됐죠? 그리고 요 빗금친 부분 화살로 빼서 요 부분이 바로 뭐라고요? 발레라고 적어 놓으세요. 저 부분이 바로 발레 되겠습니다. 저 빗금친 부분이 바로 발레다. 자, 발레에 대해서 조금 보충 설명할 거예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발레. 다음 페이지 좀 넘겨보도록 하자. 발레를 수식적으로 구하는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과 결론은 각각의 진리집합이라는 걸 갖게 되는데요. 자, 가정의 진리집합에서요, 결론의 진리집합을 뺀 거, 이게 바로 뭐다? 발레다예요. 가정에서 결론을 쏙 빼고 남은 부분이 바로 뭐다? 발레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 집합이 확대될 때는 발레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참인 거야. 근데 축소될 때는 발레가 존재하죠? 그래서 얘는 거짓인 겁니다. 자, 즉 발레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가정, 교집합, 결론의 여집합으로 구할 수 있다. 가정, 교집합, 결론의 여집합으로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한 번 더 적어놓도록 하자.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 얘는 좀 외우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적어놓으세요.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 라고 적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얘. 여백이 아래 좀 있을 겁니다. 자, 샘플 문제 하나 정리해드리고 갈게요. 자, 전체 집합에서 두 조건 P, Q의 진리 집합. 진리 집합은 항상 대문자 쓰는 거죠. PQ에 대하여 두 집합 P, Q 사이의 관계가 아래 그림과 같을 때 명제 P이면 not
Q이다. 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원소는